네, 청년 정치인 두 분과 꽉 막힌 정치의 뜰을 깰 정치 뉴스 매주 화요일 아침마다 하는 청정시대 시간입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양준호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양준호 대변인 안 나오셨는데 그때 아주 난리 났습니다. 제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양쪽에서 싸우느라고.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아, 못 분위기로만 보셨구나. 들었거든요. 대변인단 회식을 하면서. 아, 그래요? 그 대타로 갔다가 봉변을 당했더라. 봉변당했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모니터링을 못 해가지고. 아, 그 저는- 당사자인 네. 이경 대변인한테 물어볼까요? 봉변당했다는데 지난주에? 그냥 약간 건강하지 못한 토론을 했다. 그냥 그 정도지 뭐 봉변이에요. 얼굴을 못 드시네요. 얼굴 드세요 그냥. 오늘은 뭐 그런 지점은 없을 것 같은 아,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네. 예, 여기 여유가 느껴져요. 우리 양준호 대변인 역시 대변인. 매너가 좋으시니까요. 그분은 매너가 안 좋았나요? 약간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매너를 못 배웠던 것 같아요. 아유, 왜 그러세요? 저는 아주 재밌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뭐 어떻게 끼어들기도 어렵고 난감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참 오늘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한테 여쭤볼 게 되게 많아서 네. 김병준, 김한길, 김종인, 삼김 시대 이거 너무 불쾌하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정확히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되는 정확하게 거예요? 이제 매끄럽게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사실 결심이 그 결정권자들이 매우 소수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님, 매우 소수예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님, 그리고 뭐 윤석열 후보 결정권자들이 굉장히 소수기 때문에 이 내용은 30분마다 바뀔 수가 있지만은 어제 오후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네. 김종인 위원장님의 합류가 지금 현재는 불투명한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금요일 이후에 지난 주말부터 계속 나왔던 어떻게 보면 삼김 얘기들, 네. 합류가 기정사실화됐던 부분들이 충분하게 물밑에서 조율되지 않았던 내용인 것 같고 네.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일각의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님이 상당히 한 불쾌감을 표시하셨다라는 게 어제 오후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본다면은 조금 지금 합류가 불투명한 측면이 있고요. 어떤 데서는 막 99.9% 이제 합류 안 할 거다 이런 그래서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어제 그 확정한 게 사실 선대위 인원 일부뿐만 아니라 주요 당직자 교체 인선도 있었거든요. 사무부총장이라고 하는 직책인데 전략기획이랑 네. 조직 두 가지 직책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성일종 의원, 김석기 의원이 맡고 계셨는데 이 사무부총장이라고 하는 조직은 주요 어떤 당의 실무 조직에 네. 항상 당연직으로 참석을 하는 핵심 보직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이 보직이 이제 윤한홍 의원, 박성민 의원으로 교체가 됐었고 이분들은 사실 윤석열 캠프에서 역할을 하셨던 윤한홍 의원은 네, 그 4인방 아니에요? 네, 네. 그 의원들이셨기 때문에 사실 네. 이제 국민의힘의 윤석열이 더 이상 아니라 윤석열의 국민의힘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 국면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가 일각에 다소 의견이 있으면서 조금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솔직히 물어볼게요. 네, 내가 네. 솔직히 물어보고 싶어. 저는 지금 솔직하게 물어본다는 말씀이 제일 네, 무서운데. 내가 솔직히 물어볼게. 네네. 일단은 들어보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나오면 안 네, 되는데. 네. 윤석열 후보 솔직히 말해가지고 김종인 위원장하고 같이 하고 싶은 거 맞아요? 이게 그 사실 전략이요. 저희가 기존에 구상했던 전략은 네. 김종인 위원장님이 굉장히 공중전 메시지에 특화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준석 그 대표랑은 다르게 이 제약도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라고 말하고 싶죠, 죄송합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이준석 대표, 네. 이준석 대표가 어떤 그 이제 공격적인 발언을 할 때 네. 이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조금 뭔가 좀 비판 무시해요? 들어오는 지점들이 많았었는데 네, 네. 김종인 위원장님은 비슷한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비판이 나올 건덕지도 없거든요. 굉장히 정치 원로시고 정치 경험도 많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휘어잡으면서 공중전 메시지를 하는데 특화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역할을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님께 맡기고 이준석 대표는 이제 비단주머니라고 하는 비단주머니라는 게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들입니다. 정치적인 이벤트들인데 거시적인 전략이 아니라 뭐 어떤 그 최근에 1호로 공개된 건 이제 크라켄이었죠. 네, 어떻게 보면은. 크라켄. 네.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의 어떤 이벤트성 내용들이 주류예요. 그래서 실무적인 비단주머니를 짜는 역할을 대표가 하고 네. 공중전은 김종인 위원장에게 맡기는 그림을 구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당과 함께 했었는데. 가는 그림을 구상을 했었는데 후보가 그리는 그림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분들, 기존에 국민의힘에 속하지 않았던 분들 중에서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분들까지 티끌이라도 다 모아서 그 하나의 열망을 모아서 이제 정권 교체론으로 승부하는 것을 그런 그림을 그래서 원하시는 것 대통합이라는 같아서 얘기를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의 윤석열에서 윤석열 국민의힘으로 바뀌었으니 후보 중심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고 싶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정식 대답은 안 하고 좀 뺑글뺑글 돌려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한 4달 하면서 배운 기술이에요? 교훈입니다. 네.
이렇게 직접 말하면 가름해 주시면 될 문제된다.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네. 자, 이경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 조금 전에 우리 대변인께서 이준석 대표는 그러니까 머크라켄을 1차 비단 주머니로 내놓고 뭐 실무적인 역할을 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가만 보면 이제 메시지로서 뭔가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언론을 장악하고 그렇게 하면서 크게 이제 큰 끌고 그림의 가시는 큰 얘기죠. 틀로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고 정치적인 얘기가 있겠지만 외부로 보여지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제 좀 끌고 가는 듯한 느낌인데 근데 그렇게 한다면 민주당에는 오히려 더 위기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위기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가는 게 더 맞죠. 그거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윤석열 후보는 조직으로 뭔가를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는데 근데 또 당 장악을 했대요.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그 조직으로 뭔지 왜 저렇게 모여 있는지 모르는 그 조직으로 좀 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김종인 위원장은 합류가 어떻게 지금으로서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합류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의 그립감을 약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 그립감이 필요도 합니다. 필요도 한데 정말 절박하게 절실하게 필요하면서도 그것이 이제 나중에 두려운 거죠. 네. 그래서 권성도 사무총장, 장제원 비서실장, 김병주 상임위원장 이렇게 윤 사람으로 이제 포진을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이후에까지 그 이후에 본인이 이제 대통령 되실 거라고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각자 후보마다 본인이 될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역할, 그 지분을 또 요구를 하면 거기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또 어제 저녁까지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네. 이게 좀 같이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겠구나. 그러면 이런 생각이 좋습니다. 들었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이 그 내용이니까 잘 거기까지 듣도록 하고 이경 대변인한테 이거 하나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이거는 간단히 그냥 예스 노면 대답하시면 돼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랑 손잡고 이렇게 들어가서 선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 맞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입장에서요. 이재명 후보는 무슨 생각하는지는 모르겠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가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위협적이다. 위협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꼭 모셔야 약간 되겠네. 구시대 같은 느낌이 위협적이네. 들잖아요. 안 될 것 같아 보이시니까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조직으로 이렇게 막 모아서 이렇게 가는 게 상당히 구시대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오히려 안 좋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기에. 봤을 때요. 서로 팽팽하게 좋은 선수들이 좋은 선대를 꾸려서 정책적으로 대결하는 게 우리나라를 미래를 위해서 맞는 거죠. 너무 자신감 있는 거 아니지? 그렇게 말하면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 있어요? 전 우리가 지지율이 지금 좀 많이 올라가고 달라붙긴 있어서. 했지만 지지율이 상당히 그 좀 차이가 많이 날 때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입장에서요. 그냥 네, 공정하게. 네. 알겠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여쭤볼게요. 이거는 양준호 대변인 또 대답하기 곤란할 수도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부인 김혜경 씨랑 선거운동할 때 이제 등판하셔가지고 같이 움직이시는 걸로 보이는데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의 부인은 김건희 씨는 사실은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등판설 나오고 뭐 배우자 포럼 이런 거 만들어서 이렇게 애둘러서 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배우자 포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보 측과는 조율되지 않고 별도로 당에서 추진하던 기구였고요. 아. 그래서 배우자 포럼을 통해서 등판할 거라고 하는 그건 것은 아직은 조율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네네. 이 등장 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느냐, 등장을 빨리 해야 된다, 등장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된다 이런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왜? 정치인이라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이제 정치인이 되신 거지. 정치인의 부인까지 전면에 등판해서 어떤 정치인스러운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개인의 어떤 부인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성향이 맞으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은 그렇게 너무 강요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봐서. 김대원 최고위원이 그랬잖아요. 방송 나와가지고 김건희 씨 사교성도 되게 좋고 사업도 하는 분이라. 그런데 네네. 그런 분이 왜 나오기 싫어해요? 그래서 일단 지켜는 봐야 된다. 제가 김건희 여사를 제가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그 성향에 따라서 이제 그 강요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네네. 다만 이 의견에서 이제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은 자꾸 이렇게 그 부인을 왜 나오지 않느냐라고 공격하는 측에서는 이제 그 후보의 부인께서 가지고 계신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다시 한번 끄집어내기 위한 그런 의도도 보이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저도 그거는
후보의 부인의 어떤 개인적 성향과 다르게 후보 전체에 대한 의혹 중에 하나의 갈래이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이제 검찰에서 해명을 조사를 하고 해야겠죠. 해명을 하고 조사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등판을 가지고 후보 부인이 반드시 정치권의 무대에 올라와야 된다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개인의 어떤 성향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부인과 관련된 리스크도 어쨌든 간에 후보가 좀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산이니까 충분히 소명이 돼야죠. 소명이 되잖아요. 이거 되게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면은 김건희 씨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것만 하나만 짚어볼게요. 아직까지 뭐 수사하고 있는 그런 거는 제가 모르고. 말을 잘못했나 본데 일단 말씀하시죠. 아니요. 네네. 아니 내가 궁금해서 그래. 왜냐면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들을 안 네네. 하니까. 저도 대답 못할 수 있지만 네, 일단 김건희 씨 그 학력 위조건 관련해서 예. 그거는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소명이 되도록 이야기를 해야 된다. 국민들께 설득을 잘 하겠다? 해드려야죠. 네, 하게 될 거고요. 본인은 내용을 몰라요? 지금 저는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우리가 너무 우리 양준의 대변인을 몰아붙이는 건 정말 힘드네. 극한 진짜 직업이네. 모를 수도 있고. 근데 되게 스탠스를 잘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알겠어요. 거기까지 제가 우리 너무 내가 근데- 좋아하는 양준의 대변인 너무 아니, 몰지 않겠습니다. 근데요, 네. 이게 막 나와야 된다, 막 공격하는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아니다. 우선은 야구장을 갔을 때 그림이 좀 달랐잖아요. 그림이 좀 그렇죠. 런 부분에 네. 대한 아쉬움. 그런데 뭐 만약에 이렇게 등판을 하면은 도마 위에 놓고 민주당이 뭐 공격할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공격이 아니고요. 솔직히 영부인 자리라는 게 공식 지위가 부여가 되는 자리인 거고 예산도 부여가 되고 공무원도 배속이 됩니다. 거기에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는 영부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뭐 200억 원, 300억 원의 돈이 또 투입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프로젝트가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계속 찾아보니까. 근데 네. 그런 프로젝트가 또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네. 뭐 이렇게 뇌물성 협찬을 받았던 과거 이력이 또 많이 걸리는 것이고 이 부분이 그 좀 해명이 분명히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 조작이라는 것은 같이 공범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전부 다 구속이 지금 저 5명이 다 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그 순수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 분들의 어떤 손해를 입힌 거, 우리나라 국민들이 손해를 입힌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뭐 허위 이력 같은 부분은 그거는 약간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작은 거라고 봐요. 거기에 허위 이력으로 어떠한 많은 국민이 손해를 봤냐라고 그 국민 입장에서 네. 생각했을 때는 그건 작은 이력인데 작은 부분인데 그래도 이렇게 국민께 손해를 보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하는 게 좀 맞다. 해명해야 네. 되고 좀 등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하는 게 맞다 생각을 네, 합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자, 어제 또 일이 있었죠. TV조선이 주최하는 글로벌 리더스 포럼 2021. 아이고야. 예, 2분 무건 수행 얘기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이제 과도하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먼저 아,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네. 이게 또 프롬포터를 사용하기로 사전에 협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이제 그 방송 사고로 봐야지 그 다소 과하게 해석할 측면은 없다라고 보는데 네. 다만 이 행사의 성격이라는 게 양 당의 주요 당의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국가의 비전을 논하는 자리였던 만큼 그런 방송 사고에 왜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느냐라는 지적에는 그게 중요한 조금 이제 그 보좌하는 분들이 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보좌진이 네, 왜냐면은 네. 이게 지금 제가 그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네. 이젠 지금 후보의 메시지가 하루에 한 건만 나가도록 지금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에 가면 여러 일정들을 수행하면서 이제 백불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그 언론에 다각도로 메시지를 내는데 주력하고 있는 반면에 네. 이제 지금 1등 후보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에 한 가지 메시지, 대통령 후보는 묵직하게 하루에 한 가지 통일된 메시지만 낸다라는 전략을 지금 메시지 팀에서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팀에서? 그렇게 한다면은 오. 그 한 가지 메시지라면은 실수 없도록 완벽하게 챙겨야 되는 것이 보좌하는 역할인데 네, 거기서 네. 이제 사고가 났다는 것은 그런 보좌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아쉬운 점은 그런 자리였으면은 이제 2분이잖아요. 그 네, 너무 프롬프트 안 나왔던 길더라고요, 기간이. 사실.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철학이나 비전 이런 것들을 좀 더 좀 그 본인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는데 네. 주변에서 이제 너무 그 과도하게 조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그냥 개인 윤석열 그냥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방송을 경험이 작은 윤석열로 봤을 때는 그거로 그렇게 비판할 필요는 없어. 저 정도 실수 뭐 처음이 할 수가 있지. 그런데 지금은 후보 윤석열이잖아요. 네. 그것도 우리나라를 대통령 후보 윤석열인 거고 그 포럼 자체가 이제 국제 포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 안 된 모습, 그러니까 후보로서 준비 안 된 모습이 너무 여과 없이 보여진 것은 아닌가. 그래서 단순히 방송 실수를 비아냥거리면서 우스갯거리로 그렇게 놀리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국격과 좀 연관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메시지를 1일 1메시지만 묵직하게 낸다. 여태까지 대통령 후보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묵직하게 1일 1메시지만 내는 것이 맞다. 저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대통령은 정말 많은 메시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많은 메시지를 낸다 하더라도 실수 없이 내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많은 각계 많은 계층의 국민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가 좀 많이, 그러니까 메시지 양이 많을 필요는 없지만 네. 그래도 많은 국민들을 위한 어떤 메시지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이렇게 싶습니다. 정제된 메시지를 내겠다는 네, 얘기인 얘기지. 것이고 네. 저는 여기서 제가 사실 제일 주목해서 봤던 게 네. 이재명 후보도 이제 행사에 참석하셨잖아요. 네. 그 이제 이분의 어떤 침묵이 벌어질 때 클로즈업 돼가지고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얼굴을 보여주죠. 네, 얼굴 표정이 나왔었는데 네. 그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의미의 인상 깊었다는 게 아니라 참 이제 뭔가 좀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던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재명 후보는 그 프롬프터가 없이 네, 10분을 그렇게 연설을 했었죠. 했었죠. 네. 그 먼저 하고 내려서 이제 편안한 네, 마음으로 여유로운 이제 마음으로 관람하시면서 시켜보는, 네. 굉장히 푸근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네, 네, 그게 그것도 참 이제 인상 깊었다. 인상 깊었다 이런 코멘트까지. 근데 뭐 윤석열 후보도 짧게 윤석열 후보도 그 2분을 버티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전 윤석열 후보 저걸 보면서 배짱은 진짜 있으시구나. 그만하세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방송 사고였던 것으로 이제 가름하고 이제 넘어가시죠. 네. 아니 전 이건 마지막은 정말 칭찬이었어요. 그만하세요. 칭찬. 알았어요. 시간 없어서 하나만 여쭤볼게. 미치겠다 진짜. 자, 전 남자친구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야. 전 남자친구 스토킹으로 인해서 신변보호 받던 30대 여성이 피습당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하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페미니즘 공방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말하죠. 선거 때가 되니 또 슬슬 이런저런 범죄를 페미니즘하고 엮는 시도가 시작됐다.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사건을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게 말이 맞느냐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잖아요. 네, 이거 그게 어떻게 이제 보십니까? 특정 사건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일반화시켜서 발언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는 네네. 저는 이 장혜영 의원의 이런 식의 발언은 굉장히 조금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방식의 메시지 전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나의 특정 사건, 사회적 사건을 비글 갖다가 놓고 굉장히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장혜영 의원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메갈의 둘째 딸이라고 출마를 하셔가지고 페미니즘을 바탕으로 해서 그 국회의원 다신 분이에요. 본인의 원래 정치적 그래요? 자산이 페미니즘, 레디컬 페미니즘이고요. 그래서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비극적 사건을 끌어다가 논리를 극단화시켜가지고 그 페미니즘이 싫으면은 여성을 죽이지 말라. 네, 굉장히 그 황당한 얘기 논리적 때문에, 비약이란 네.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것은 정치적으로 아주 선동적인 화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지적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고 하면은 30대 여성이 작년 말부터 1년 이상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던 사건이고 네네. 6차례 미리 신고가 이루어졌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변 보호 대상으로서 스마트워치라고 하는 위치 추적 장치까지 네네. 받아서 차고 있었죠. 착용하고 있었던 경찰 어떻게 보면 주요 경호 대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스마트워치까지 2차례 작동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500m 바깥에 있는 명동에 출동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 이런, 않았다면서요? 실무적인 네.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을 했어요. 네. 정치인이라면 이런 비극적 사건에 주목을 했다면은 이런 상황과 동일한 입장에 놓인 다른 그런 어떤 그 신변보호 대상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을까, 최소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경찰의 인력 문제인가, 장비 문제인가, 예산 문제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서 제안을 해야 정치인으로서 맞는 것이지 네. 이걸 논리적으로 극단적으로 끌고 와가지고 페미니즘 반대하면은 여성을 죽이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네. 이거는 지금 5년 동안 축적되어 왔던 어떤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이슈를 좀 더 긁어서 자극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강화하는 화법인데 이런 건 정치권에서 아주 지양돼야 될 화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경님 이준석 대표가 말한 선거 때가 되니 이제 페미니즘을 끌고 온다라는 말도 틀렸고 그 장 의원이 말했던 건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는 뭐 헤어지자고 해서 살해당하는 데 내가 어떻게 페미니즘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네. 좀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대변인 말에 조금 동의를 하는 것이 예전에 저희가 가정폭력이 되게 심했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경찰이 부르고 경찰이 왔다 가면은 한 3일은 정말 죽어납니다. 숨도 못 쉬어 집안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실무적인 보호
이것이 왜 부재했는가, 이것을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무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정치권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양쪽 다 너무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피해를 본 그 가족을 전혀 지금 안중에도 없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치적으로 다가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피해자 중심으로 본질을 꿰뚫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행태들은 좀 지양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두 분 다 동의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네, 청정시대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경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그리고 양준욱 국민의힘 대변인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맞다만 갑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아, 정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도 깊은 이야기가 많이 오갔던 그런 타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기가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도 좀 많네요. 민망한 노변님 왜 그만하라고 하니까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자, 이런 페미니아 정치나 이런 거 이용하지 말아라. 장희영, 이준석 둘 다 똑같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 개인이 무식한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대통령 후보가 무식하면 국민들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지 대한민국이 정말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을지 좀 더 집중해서 정말 깨어있는 정신으로 이 상황을 좀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자, 내일은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이동학 청년 공동본부장하고 함께 지금 현재 민주당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볼 예정입니다. 이 선대위의 청년 공동본부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2030 세대와 어떤 식으로 지금 같이 호흡을 함께 할지를 내일 심도 깊게 논의해 볼 거고요. 아울러서 저는 국민의힘 쪽에도 요청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그 2030을 위해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 이동학 청년 공동본부장과 마찬가지로 나오셔가지고 한번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